여러분, 간단한 경제 현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단 3일 만에 도시 전체에 1,500억 원의 현금이 뿌려진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국가 차원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도 아니고 단 한 팀의 아티스트가 움직였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움직이는 국가 기관 산업이자 도시 하나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경제 부흥 프로젝트라는 사실입니다. 멕시코시티의 사례를 보죠. 전 세계에서 구름처럼 몰려든 인파가 단 며칠 동안 먹고 자고 쇼핑하며 쏟아낸 돈이 자그마치 1,500억 원입니다. 도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는 수치입니까? 웬만한 중견기업의 1년 매출액에 달하는 현금이 단 72시간 만에 현지 소상공인들의 주머니로 직접 꽂힌 겁니다. 이 정도면 수조 원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적자에 허덕이는 올림픽 유치보다 훨씬 실속 있는 장사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K-팝을 그저 젊은 층의 유희 정도로 치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자산가치 하락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 글로벌 자본은 이미 이 거대한 돈의 흐름에 올라타 막대한 이익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가수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대기업이자 전 세계의 유동성을 한 곳으로 빨아들이는 강력한 경제 진공청소기라는 뜻입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 애쓰는 그 낙수 효과를 단 며칠간의 공연만으로 완벽하게 실현해버리는 이 압도적인 효율성 앞에 전 세계 경제 관료들이 줄을 서서 읍수하는 겁니다. 단순히 티켓값이 비싸서 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숙박비가 5배 이상 폭등하고 인근 식당의 식재료가 동이 나며 마비된 교통체증마저도 막대한 광고 수익으로 치환되는 기이한 경제 현상이 벌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희소성과 확실성입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이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이들이 발을 딛기만 하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감성적인 팬덤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숫자의 전쟁이자 냉혹한 자본의 논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한국 문화가 일시적으로 유행해서 생기는 거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경제적 메커니즘과 국가 권력을 능가하는 콘텐츠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팬심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건 철저히 계산된 자본의 폭격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가수가 아닙니다.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전 세계를 순회하는 이동식 경제특구 그 자체인 겁니다. 자, 숫자로 증명해드립니다. 라스베가스를 보십시오. 단 한 번의 공연 프로젝트로 벌어들인 직접 매출만 무려 160만 달러, 우리 돈 약 2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박의 도시가 7명의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도시 전체가 보랏빛으로 물드는 동안 숙박, 음식, 교통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철저하게 설계된 자본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더 기가 막힙니다. 국내 공연 하루에 발생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수십 개 중소기업이 1년 내내 피땀 흘려 벌어들일 돈을 단 며칠 만에 쓸어 담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 통째로 헬기에 실려 이저리 저 도시를 옮겨 다니며 현금을 살포한다고 말입니다. 이보다 더 효율적인 경제 부흥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국가 기관 산업을 옮겨 심는 일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자산 가치를 눈앞에 두고도 우리 정책 입안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낡은 규제와 시대착오적인 행정 잣대로 이 거대한 국부를 달로 차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국가 정상들 직접 나서서 전용기까지 내주며 모셔가려 하는데 우리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그저 소모품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현실이 아닙니까? 자본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자신을 대접해주는 것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 이 거대한 달러의 파도는 다른 나라의 해안선만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 권력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더 소름 돋는 건 공연장 밖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경제 현상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알던 낙수 효과는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대기업의 이윤이 아래로 흐르길 기다리는 건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는
축소되는 사실 이제는 인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BTS라는 거대한 자본의 태풍은 다릅니다. 공연장 담벼락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멕시코 시티의 좁은 골목길, 노점상들의 하루 매출이 평소보다 수십 배나 폭등하는 광경을 보면서도 이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단순히 굿즈 몇 개 더 파는 소규모 장사가 아닙니다. 도시 전체의 혈관에 강제로 강력한 화폐 유동성을 주입하는 경제적 심폐소생술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전통적인 수요와 공급의 복축을 거론하는 것조차 민망한 수준입니다. 티켓 한 장에 거머쥐기 위해 몰려든 인원이 전체 가용 좌석의 6배를 가볍게 상회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선 이건 시장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초과 수요가 빚어낸 황금알입니다. 공급이 수요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때 발생하는 그 폭발적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공연장 인근의 숙박업소, 대중교통, 식당가로 스며들어 바닥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단숨에 채워버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티켓을 구하지 못한 나머지 5배의 잠재 고객들조차 공연장 주변을 떠나지 않고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식비가 아니라 그 뜨거운 공간이 제공하는 경험의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무형의 브랜드 가치가 실물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잔혹한 자본의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여전히 철없는 아이들의 유희나 아이들 공연 정도로 치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을 읽어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기회는 깨어있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이런 거대한 부의 대이동을 목격하면서도 팬심이 대단하네 라는 한가운 소리나 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돈의 흐름에 민감한 자들은 이미 이 자본의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 남겨질 막대한 유동성을 어떻게 선점할지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식이라는 틀에 갇혀 주저하는 사이 글로벌 엘리트들과 거대 자본은 이미 이 문화적 파동을 이용해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통째로 재설계하고 있다는 사실에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왜 국가 정상들이 앞다투어 굽신거리며 러브콜을 보내는지 이제 본질을 보셔야 합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특정 아티스트의 추가 공연을 간곡히 요청한 사건, 이게 일개 팬심으로 보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철저히 자국 경제의 생존을 건 비즈니스 읍소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인 겁니다. 단 며칠의 공연만으로 도시의 현금 흐름이 요동치고 수만 명의 고소득 외국인이 입국해 지갑을 열어젖히는데 어떤 국가 통치자가 이 황금알을 낳는 거의를 외면하겠습니까? 이제 K-컨텐츠는 유희의 영역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한 국가의 관광 수지를 방어하고 경상수지 흑자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경제 변수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집 근처 죽어있던 유령 상가에 갑자기 전 세계 부유한 관광객들이 몰려와 단 3일 만에 수천억 원의 현금을 뿌리고 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가 수년에 공들여도 못할 지역 경제 회생을 단 한 팀의 아티스트가 해치우는 겁니다. 이건 비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제는 글로벌 대도시들이 막대한 마케팅 예산을 쏟아붓는 대신 이들을 모셔오기 위해 국가적 인프라와 세제 혜택까지 내주고 줄을 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컨텐츠 권력이 곧 영토가 되고 글로벌 팬덤의 결속력이 법정 화폐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경제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이 가치를 단순한 연예계 소식으로 치부하는 투자자는 시장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자본은 지독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만 맹목적으로 몰리고 권력이 있는 곳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먼 돈이 어디로 향해 미친 듯이 흐르고 있는지 직시하셔야 합니다. K-컨텐츠라는 거대한 댐이 버티고 있는 한 이 자본의 소용돌이는 앞으로 더욱 거세지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감상의 영역을 넘어 그 이면의 거대한 자본 권력과 생존 전략을 파헤쳐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결국 돈의 흐름을 읽는 자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격한 현상은 단순한 문화적 유행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자본이 K라는 기치 아래 결집하며 일으키는 거대한 경제적 지각 변동입니다. 공장이 기계가 멈추는 생산도 멈추지만 팬덤이 구축한 무형의 네트워크는 24시간 쉬지 않고 가치를 재생산해내지 않습니까? 이제 K-컨텐츠는 석유나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과 동급으로 취급되어야 마땅한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분석을 보면 문화 컨텐츠 수출이 1억 달러 늘어날 때 화장품과 식품 같은 소비재 수출은 무려 248만 달러가 동반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도체 한 트럭을 파는 것보다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 한 편이 전 세계의 지갑을 직접 여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란 소리입니다. 이건 굴뚝 없는 산업이 아니라 기존의 굴뚝 산업보다 수십 배 강한 흡입력을 가진 인화된 자본의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흐름을 아이들 장난 정도로 치부하고 계십니까? 그 오만함과 무지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자본의 중심축은 이미
이동을 마쳤습니다. 이제 부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딱 세 줄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첫째, BTS는 단순한 공연팀이 아니라 한 도시를 폐허해서 일으키는 거대 경제 부흥 변수라는 사실입니다. 둘째, 공연장 밖에서 발생하는 낙수 효과는 지표상 환산 불가능할 만큼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셋째, 컨텐츠 관력이 곧 나라의 현금 유동성을 결정짓는 자본의 관력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이런 경제 흐름을 읽어야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자금 대체 어디에 묻어두고 계십니까? 낡은 투자 방식으로는 절대로 다가올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달러 자산과 K 컨텐츠주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아주 잔인할 정도로 투명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혼탁한 경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입니다.